평생 설탕은 입에도 안 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안녕하세요. 당뇨 전문의학 박사 이수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얀 쌀밥 한 공기가 설탕 10숟가락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릴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30년 넘게 당뇨와 싸운 제 친구는 설탕은 단 한 톨도 안 먹는데 왜 혈당이 자꾸 치솟는 거지?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이 제 연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잠시 후 여러분 식탁 위에 숨어있는 혈당 폭탄 5가지를 공개할 텐데요. 그 전에 잠깐.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매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생명 연장 비법을 가져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60년대만 해도 당뇨병이 부자병이라 불릴 정도로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웃에 당뇨 환자가 없는 집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답은 우리 식탁에 있습니다. 밥은 힘이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하얀 쌀밥이 우리 몸에서 순식간에 설탕으로 변한다는 사실 아셨나요? 더 놀라운 것은 밀가루 음식들이 실제 설탕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숨겨진 혈당 폭탄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박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0년 넘게 당뇨약을 드셨는데도 혈당이 잡히지 않아 인슐린 주사까지 맞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생 설탕은 입에도 안 댔는데.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그런데 단 한 달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의사들도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며 놀랐죠. 비결은 단 3가지였습니다. 이 3가지가 전 세계 의학계가 연구해온 혈당 관리의 핵심이었던 거죠. 오늘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아침에 밥 한 공기, 국물 반찬, 과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이 습관이 왜 위험한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곧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오늘은 혈당 폭탄 5가지 음식과 이를 해결하는 특별한 전략을 공개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5가지 중 최소 3가지는 지금 여러분 식탁에 있을 거라는 점입니다. 그럼 맛있는 건 다 포기해야 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맛있게,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밥을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 상승을 50%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런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들을 모두 공개합니다. 제 어머니는 78세인데 당뇨 진단 후 평생 약만 먹으며 살아야 하나 하며 절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한 방법으로 단 3달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주치의는 30년 의사 생활에서 약 없이 이런 회복은 처음 봅니다. 라며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바꾼 건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첫째, 밥의 종류를 바꿨습니다. 둘째, 식사 순서를 바꿨습니다. 셋째, 식사 전후에 특별한 행동을 하셨죠. 이 3가지만으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눈이 침침해지고 손발이 저리고 신장이 망가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많은 것이 손상된 후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우리 몸의 회복력이 놀랍다는 겁니다. 20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한 결과 올바른 식습관만으로도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따르면 식이요법만으로 당뇨 환자의 70%가 약물 복용량을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심지어 30%는 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죠. 물론 약물 조절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하셔야 합니다. 우리 나이에는 건강이 곧 자유입니다. 건강해야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더욱 소중합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밥을 씹는 횟수만 바꿔도 혈당 상승을 30%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밥은 꼭꼭 씹어 먹어라 말씀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이지요. 또한 식후에 혈당 안정화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20%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차의 비밀도 곧 공개하겠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당뇨에 좋다는 건강식품 광고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비싼 돈 주고 사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은 그 진실도 파헤쳐 볼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뇨 전문가로서 20년간 연구해온 모든 비밀을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특히 세 번째 방법은 당뇨 환자의 90%가 모르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들입니다. 어떤 특별한 제품을 사라고 권하거나 비싼 치료법을 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주방에 이미 있는 재료들, 매일 하시는 일상적인 행동들을 조금만 바꾸는 방법들입니다. 나는 이미 당뇨가 없으니까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더욱 주목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 안에서는 당뇨병이 조용히 자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중 30%는 자신이 당뇨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매일 먹는 건강식품이라 불리는 것들 중 상당수가 실은 혈당을 치솟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과일 주스, 현미밥, 꿀. 이런 건강식품이라 생각했던 음식들이 실제로는 혈당을 급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혈당 폭탄 5가지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당뇨가 없는 분들에게는 예방법으로,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관리법으로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입니다. 특히 네 번째 방법은 제 어머니가 혈당을 정상으로 되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비법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밥상에서 벌어지는 혈당 전쟁, 그리고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맛있게 먹으면서도 건강을 되찾는 비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식탁에 숨어있는 혈당 폭탄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5가지만 조심해도 혈당 관리가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첫 번째 혈당 폭탄은 바로 우리 한국인의 소울푸드 흰쌀밥입니다. 흰쌀밥의 혈당 지수는 85에서 90인데 설탕이 65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높습니다. 쉽게 말해 밥 한 공기가 설탕보다 혈당을 더 빨리, 더 높이 올린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흰쌀은 도정 과정에서 겉껍질이 다 벗겨져 섬유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먹자마자 금방 소화되어 혈당이 치솟는 거죠. 62세 박민수 씨는 당뇨 진단 후 설탕, 과자, 케이크는 끊었는데도 혈당이 260까지 올랐어요. 알고 보니 매일 흰쌀밥을 3공기씩 드셨던 겁니다. 제 제안으로 현미를 50% 섞은 밥으로 바꾸시고 2주 뒤 재보니 혈당이 180으로 확 떨어졌어요.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처음부터 100% 현미밥으로 갈 필요 없어요. 처음엔 현미 30%부터 섞어 드시다가 점점 늘려가세요. 수수기장, 보리 같은 잡곡도 함께 섞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밥 양을 조금 줄이고 채소 반찬을 늘리세요. 현미는 너무 딱딱해서 소화가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압력밥솥으로 조리하거나 미리 서너 시간 물에 불려두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두 번째 혈당 폭탄은 흰식빵입니다. 아침에 토스트에 잼 발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흰식빵의 혈당 지수는 90 이상으로 설탕보다 더 위험합니다. 정제된 밀가루는 순식간에 당분으로 변하고 거기에 잼까지 더하면 혈당 폭탄이 됩니다. 60세 김은미 씨는 매일 아침 흰식빵에 블루베리 잼을 듬뿍 발라 드셨는데 식후 혈당이 300까지 치솟았어요. 제조원으로 통밀빵에 아보카도와 삶은 달걀을 얹어 드시기 시작했더니 3주 후 혈당이 150으로 떨어졌습니다. 빵을 고를 때는 꼭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첫 번째 원료가 통밀가루인지 보세요. 그냥 밀가루가 먼저 적혀 있으면 진짜 통밀빵이 아닙니다. 빵 위에는 단 잼 대신 아보카도, 땅콩버터, 달걀 등을 얹고 가능하면 채소나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세 번째 혈당 폭탄은 과일 주스입니다. 100% 천연 과일 주스 건강에 좋아요. 라는 광고 많이 보셨죠?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 과일 주스는 설탕물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과일을 통째로 먹을 때는 씹는 과정과 섬유질 덕분에 당분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하지만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사라지고 당분만 남아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요.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오렌지 4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렌지 4개를 한 번에 먹을 수 있나요? 어렵죠. 하지만 주스로 마시면 금방 들어갑니다. 55세 최지훈 씨는 매일 오렌지 주스를 마셨는데 공복 혈당이 200을 넘었어요. 주스 대신 오렌지 한 조각을 식후에 드시게 했더니 혈당 상승이 90에서 25로 크게 줄었습니다. 과일은 주스 대신 통째로 한 번에 80g 손바닥 크기 정도만 드세요. 딸기, 블루베리, 자몽 같은 당도가 낮은 과일이 좋습니다. 공복에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급등하니 식후 한두 시간 뒤에 드시고 가능하면 견과류나 치즈 같은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네 번째 혈당 폭탄은 말린 과일입니다. 건포도 말린 망고. 이런 건 건강 간식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당뇨 환자에겐 위험합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농축되어 말린 과일 한 줌이 설탕 4스푼과 맞먹을 수 있어요. 70세 이혜진 할머니는 건포도를 간식으로 즐기셨는데 식후 혈당이 250까지 올랐어요. 건포도 대신 생포도 반 줌만 드시게 했더니 혈당 상승이 100에서 40으로 줄었습니다. 말린 과일 대신 생과일, 특히 베리류나 토마토 같은 당도가 낮은 과일을 소량 드세요. 꼭 말린 과일을 드시고 싶다면 아몬드와 함께 아주 조금만 드세요. 그리고 시중에 파는 제품은 무설탕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5번째 혈당 폭탄은 튀김 음식입니다. 튀김 만두, 치킨, 감자튀김. 이런 바삭한 유혹이 당뇨 환자에겐 이중 위험이에요. 밀가루 튀김옷은 혈당을 올리고 고온에 튀긴 기름은 몸에 안 좋은 지방으로 변해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58세 강동철 씨는 주말마다 튀김치킨을 드셨는데 식후 혈당이 280까지 올랐어요. 에어프라이어로 구운 닭고기로 바꾸시고 한 달 후 재보니 혈당이 130으로 떨어졌습니다. 튀김 대신 구이나 찜 요리를 선택하세요. 에어프라이어로 구운 요리나 찐 고구마, 단호박처럼 건강하게 조리한 음식이 좋습니다. 요리할 땐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건강한 기름을 쓰고 너무 고온에서 조리하지 마세요. 이제 식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놀랍게도 같은 음식도 먹는 방법만 바꾸면 혈당이 크게 달라집니다. 첫째, 식사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밥이나 면을 처음에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하지만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밥을 나중에 먹으면 혈당 상승이 50%까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73세 정영호 할아버지는 식사 순서만 바꿨는데 식후 혈당이 240에서 160으로 떨어졌어요. 할아버지 말씀이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다니.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채소 반찬이나 샐러드를 먼저, 그 다음 생선, 고기, 두부 같은 단백질, 마지막에 밥이나 국수 같은 탄수화물을 드세요. 이렇게 하면 포만감도 빨리 느껴져서 밥양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둘째,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밥을 빨리 삼키면 혈당이 급등합니다. 하지만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한 입당 30번 이상 씹으면 혈당 상승이 20%나 줄어든다고 해요. 65세 서미영 씨는 항상 빨리 식사하셨는데 한 입당 20번 씹기 연습을 한 달 하시고 나니 식후 혈당이 220에서 180으로 내려갔어요. 식사는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하세요. 셋째, 식후 행동도 혈당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식후에 소파에 눕는 것보다 가볍게 걷는 게 혈당을 크게 낮출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식후 15분에서 30분 사이에 가볍게 산책하면 혈당이 50%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68세 이상철 씨는 식후마다 15분씩 산책했더니 3주 만에 당화 혈색소가 7.8에서 6.9로 내려갔어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대요. 산책이 어려우시면 집안에서라도 가벼운 활동을 하세요. 설거지, 빨래 개기, 화분에 물 주기, 간단한 스트레칭. 뭐든 괜찮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게 혈당 관리에 훨씬 좋아요.
지금까지 드린 조언을 한 번에 다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한 가지씩 차근차근 바꿔나가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식사 순서부터 바꿔보세요. 그 다음엔 밥을 잡곡밥으로 바꿔보고 조금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식탁은 혈당 폭탄이 아닌 건강지킴이가 될 거예요. 다음으로 이어질 결론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주일 식단표와 당뇨 환자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디저트 레시피를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 식탁 위에 숨어있는 5가지 혈당 폭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흰쌀밥, 흰식빵, 과일 주스, 말린 과일, 튀김 음식. 이 5가지가 설탕보다 더 무서운 혈당 폭탄이었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됩니다.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밥부터 먹는 대신 채소 반찬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반찬, 마지막에 밥이나 국수 같은 탄수화물을 드세요. 이렇게만 바꿔도 혈당 상승을 50%까지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는 주식부터 조금씩 바꿔보세요. 하얀 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을 섞은 밥으로, 흰식빵 대신 통밀빵으로, 과일 주스 대신 생과일 조금, 말린 과일 대신 생과일 소량, 튀김 대신 구이나 찜 요리로 바꿔보세요. 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저도 10년 전 당뇨 진단을 받고 정말 많이 좌절했습니다. 이제 맛있는 것도 못 먹고 평생 약을 먹으며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우울했죠. 하지만 식이요법과 생활습관을 연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당뇨는 관리할 수 있는 병이라는 것을요. 오랜 연구와 실천 끝에 저는 지금 약 없이도 식후 혈당을 100 이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씩 조금씩 바꿔나가다 보니 어느새 건강한 식습관이 몸에 배었고 그 결과 건강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당뇨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저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식탁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몰랐던 건강한 식습관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흰쌀밥을 현미 30% 섞은 밥으로 바꾸는 거예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곧 그 맛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한 달 뒤 혈당 수치를 확인하면 분명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제가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작은 변화를 통해 큰 성과를 이루셨어요. 69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밥 먹는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당화혈색소가 8배에서 6.5로 떨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대요. 72세 박순자 할머니는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고 매일 식후 15분 산책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2달 만에 인슐린 주사를 끊으셨습니다. 물론 약물 조절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식습관으로 약의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우신 내용을 실천하시면서 하나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당뇨 관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포기하기 쉬워요.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실패해도 괜찮아요. 명절이나 특별한 모임에서 가끔 맛있는 음식을 즐기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건강한 식습관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한 번의 실패가 전체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이 결국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혈당 폭탄을 피하는 방법 외에도 건강한 혈당 관리를 위한 몇 가지 팁을 더 알려드릴게요. 첫째,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세요. 물을 많이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당을 올릴 수 있어요. 명상, 심호흡, 가벼운 산책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셋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혈당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매일 6에서 8시간의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아요. 넷째, 혈당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식전, 식후 2시간 혈당을 측정하면 어떤 음식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식후 혈당이 140 이하면 양호한 편이에요. 다섯째, 채소부터 충분히 드세요. 채소에 있는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 끼니마다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성공을 축하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혈당이 조금이라도 좋아졌다면 그건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세요. 또 하나, 당뇨 관리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더 효과적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거나 당뇨 환자 모임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다 보면 어려운 순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우신 내용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한 가지가 습관이 되면 또 다른 한 가지를 추가하는 식으로요. 그렇게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식탁은 혈당 폭탄이 아닌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보물섬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뭐부터 바꿔보실 건가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든다는 것 잊지 마세요.